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광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학교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학교 가서 본인이 어느 학교에 배정받았는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일 겁니다. 자, 우선 우리 광문고에 배정받은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광문고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하여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축하 메시지는 방금 전달했고요. 더 중요한 거. 광문고 1학년 영어가 과연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뭐 윈터스쿨을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인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독학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학원을 다니면서 단과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 이제 학교를 배정받았죠. 조금 전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배정받은 고등학교 광문고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면은, 지금 물론 2월이라는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2월 초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뭐 아직 1학기 내신 대비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본인들이 지금 겨울방학 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요렇게 한번 좀 활용해 보면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3월 달부터 내신 대비를 할 때 내가 요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를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2022년 기준점으로 봤을 때 요거 오늘 제가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광문고 1학년 영어 시험 범위의 특징, 그리고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고, 그 문제 유형별 단어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광문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우리 학생들이 되게 좋으신 분이, 물론 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자, 근데 이제 좀 특징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어떤 한 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시험 범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토탈 3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객관식이 28문제, 서술형은 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술형을 조금 강조해 놓은 이유가, 서술형 문제 개수가 6문제로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배점이 무려 30점입니다. 결코 작다고만은 볼 수 없는 배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에 어떤 게 책정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광문고 1학년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2015년에 개정된 YBM 영어 박준원 저자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작년께 들어가기도 하고 올해 거가 들어가기도 하고, 즉 2023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2022년, 즉 작년 3월에 시행되었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는 거는 올해 3월에 치러지는, 올해 기준 3월 23일에 치러집니다. 전국 모의고사가, 그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교과서 2개 챕터와 모의고사 1회분, 그리고 조금 특이하죠. 듣기가 8문제가 들어갑니다. 배점 15점. 작지 않죠. 요 듣기는 교과서에 있는 스크립트, 그리고 모의고사에 있는 스크립트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즉 들리는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총 34문제 중에 22문제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의고사만 많이 공부하고 교과서는 등한시해라, 요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교과서 내용이 쉽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덜 하고, 또는 모의고사가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의고사 공부에 좀 집중을 하는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를 조금 소홀히 해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문제 유형별 특징과 그리고 난이도를 조금 보실 텐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글의 분위기나 필자의 심경, 그리고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 문제. 제가 왜 어휘 문제라 그랬냐면요,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어휘, 주인공의 심경, 그 마음 상태겠죠. 마음 상태나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는 본문에 없습니다. 네.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나 분위기,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미리 공부해 놔야 합니다. 왜냐고요? 선지에는 본문에 없던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중상으로 한번 책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주제를 속담으로 표현한 문제, 요거는 광문고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네, 물론 우리말로 존재하는 속담이며 그 똑같은 뜻의 속담이 영어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선지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조금 애매하게 판단했거나 그 주제를 속담으로 똑바로 알 수 없는 친구들은 이 문제도 조금 어렵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어법입니다. 어법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고등학교도 항상 출제를 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에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어법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어법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다 맞춰야 한다는 점. 근데 변형이 되기 때문에 수준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일치, 불일치. 이것도 역시나 출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칭 추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문을 꼼꼼하게만 공부했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조금만 집중을 더 해주세요. 외부 지문이 두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외부 지문은 뭐냐면요, 시험 범위에 없던 지문입니다. 그럼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 두 문제를 통하여 영어 시험 전체의 난이도를 조금 끌어올리고 등급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죠. 다만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 외부 지문의 출처는 조금 먼 과거, 조금 옛날에 좀 출제가 되었던 전국 모의고사 1학년 기출문제입니다. 2018년 고1 3월 모의고사 30번 지문을 출제했고요. 그리고 2014년 고1 11월 35번 지문을 출제했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문제들입니다. 광문고 1학년 영어를 대표하는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 특이한 문제를 제외했을 때는 요 정도는 맞춰야겠구나. 요 정도는 맞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3등급은 확보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 그랬었는데 작년에 유독 외부 지문에 출제를 하는 출처가 랜덤입니다. 즉 항상 과거에 치러졌던 전국 모의고사 기출지문만을 출제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정 어떤 부교재에서도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EBS 교재에서도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고2, 고3 지문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광문고 1학년 외부 지문의 그 두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은 순서 삽입과 문장 삽입 유형이었습니다. 참고로 순서별과 문장 삽입은 독해를 막 엄청 잘하고 막 뭘 추론해내야 되고 막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즉 이해적인 측면을 엄청 깊게까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작년 특히 2학기 때부터 이 외부 지문의 유형이 처음으로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2월 둘째 주에 저희 학원에서 제가 직접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같이 초대해서 현장에서 광문고 영어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 요 신유형에 대한 분석과 대비 요령은 현장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네. 자, 어쨌거나 외부 지문마저 신유형이 출제됨으로써 기존에 기출되었던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보인다. 즉 난이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기본적으로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봤다면, 요번에는 2등급과 1등급을 가로짓는, 그리고 1등급 내에서도 최상위권과 그냥 1등급을 가로짓는 킬러 7개의 유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거를 모두 고르고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요거는 당연히 변형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틀린 거를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골라야 되고 반드시 올바르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법 이해도와 문법 문장 구조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맥락상 틀린 어휘입니다. 객관식도 나오고 서술형도 출제가 되는데, 맥락상 틀린 어휘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선지 5개에 걸려있는 선지는 본문에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어휘입니다.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라고도 하는데 본문에 없던 단어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 또는 그래도 어휘력이 조금 되는데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거의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요거는 매번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영영풀이 일치불일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영영풀이 문제는 다이어입니다. 뜻이 여러 개인 단어가 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영영풀이가 되어 있는 선지를 올바르게 고를 수 있을 거고 얘는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다고 했죠. 현장에서 그거와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변수가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고난이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광문고 1학년 영어 시험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나요? 얘기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요약문 완성입니다. 객관식에도 서술형에도 심지어 듣기에도 출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듣기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있는 스크립트는 똑같이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듣기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에서 절대 요약문 완성이라는 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듣기를 독해화시켜 출제한 겁니다. 객관식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객관식은 뭐가 어렵냐면 요약문은 광문고 영어쌤이 만든 요약문이시기 때문에 거기 안에 정답이 되는 선지가 본문에 없는 어휘입니다. 역시나.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은 요약문에 들어갈 빈칸은 2개인데 보기에 6개에서 8개의 단어를 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2개를 알아서 골라야 되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형태마저 올바르게 써야 득점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요구하죠. 그리고 필자의 견해 문제도 있습니다. 요거는 변수예요. 항상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필자의 견해는 어떤 지문 안에서 필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주장 또는 뭔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지로 출제하는데 그 선지 5개는 2가지의 방식입니다. 그냥 광문고 영어쌤이 직접 영작하신 문장도 있고 또는 어떤 뉴스 기사의 한 문장 아니면 어떤 유명 인사들의 어구를 담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선지 분석 능력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예, 난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반응 문제입니다. 사실 필자의 결의 문제는 광문고 2학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그니처 문항인데 1학년 시험은 다음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2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복합작문입니다. 이거 복합작문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모의고사 지문 2개를 이렇게 묶어서 출제합니다. 매년 출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를 묶어 놓은 다음에 어휘 문제를 출제하거나 주제를 출제하거나 어법을 출제하는 이런 좀 특이한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항상 객관식 마지막 문항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또한 이런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공통된 2개의 지문의 공통점과 비교점을, 대조점을 알지 못하면 시험장 가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본문에 있는 문장의 빈칸을 뚫고 주어진 단어만을 활용하여 영작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지는 단어만을 사용했을 때 완성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실제 본문에 있던 문장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그 문장의 구조, 그 구조를 만드는 각각의 품사의 형태, 즉 문법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 문장의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어진 단어만을 활용하여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영작을 해야 되죠. 상위권도, 중위권도, 최상위권도 어려워했거나 틀렸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2022년 기준 이 문제가 2번 연속 출제가 됐거든요. 올해 2023년도 등급을 가르는 주요한 킬러 서술형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론 우리 광문고 1학년 영어생들 물론 엄청 훌륭하십니다. 예.
그분들은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알죠. 예. 저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인기가 많으신 분 같아요. 왜 그런가 조금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일단은 문법 기본적으로 어려워하죠. 문법적인 설명 굉장히 많이 해주신대요. 저처럼 이렇게 PPT를 띄우고 막 수업하시는데 문법적인 요소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문장 구조도 되게 분석 자세하게 해주신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 수업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분은 변수가 없다면 요번 2023년도 1학년 영어를 담당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제 내신 수업을 듣고 1등급을 맞았던 수강생들의 후기예요. 네, 요거 좀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등급이 잘 나왔나 봅니다. 네. 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요 영상만으로는 다 드리지 못하는 말씀들,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저만의 전략들은 현장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제가 학원 측을 통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될지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더 나아가 2023년에는 어떤 문제가 새롭게 등장할 거고 또 어떤 출제 방향을 보일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꼭 뵀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광문고를 배정 받았습니다. 예,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마 지금 설렘보다는 긴장, 불안, 그리고 뭐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안을 꼭 반드시 내신 대비 과정부터 설렘과 어떤 기대감으로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그 네이버에 윤대영어 치시면 제가 윤대영 영어라서 윤대영어라고 줄여서 이렇게 닉네임을 짓고 있고요. 학원에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직접 한번 와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학원 본관은 GS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가시면은 실장 연례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저희 학원에 관이 3개가 있어요. 본관이 하나 있고 프롤로그관이 있고 에필로그관이 있는데 이삭토스 건물 아시나요? 그 4층에서 저는 주로 수업과 요 건물에서 수업과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개강 하기 전에 저랑 직접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에 문의를 주시고 여기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설명회 때 또 뵙겠지만 저 또한 올해만큼 뭐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는 유독 더 많이 설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광문고 지원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광문고에 배정받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꼭 만나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현장 설명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